저는 들어오는 길은 하나도 안 원장님도 막혔는데 겪으셨군요. 몇 시쯤 들어오셨어요? 저는 들어오는 길은 그때 1시쯤 들어왔고, 그래 오는 길은 안 막히는데 나가는 길은 뭐 명절이나 이것처럼 그쪽 안쪽으로 그 계곡이고 이러니까 전부 계곡이거든요, 그쪽이. 그러니까 예, 그쪽 입구 쪽에 뭐 명절 막히는 만큼 그런 식으로 몇 예, 킬로가 아예 섰더라고요. 예. 아, 정말 심해. 이제 사람들 풀리게 되면 한정없이 풀릴 텐데. 또 오히려 안녕하세요. 약간 그 스프링처럼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십시오. 눌려 있다가 지금이 좀 더 그렇고 좀 지나면 또 약간은 그래도 조금은 내려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고요. 예. 장 소장님은 어제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어제요? 예. 드라이브 갔다 왔어요. 어디로 다녀오셨어요? 제가 운전하고 한 게 아니고 얻어 타고서 갔다 왔어요. 예. 저기 북한강, 남한강. 아, 예. 네. 두물머리 다녀오셨어요? 아니 이게 북한강하고 남한강 쪽을 쭉 다 훑었어요. 아, 각각. 예, 예, 예. 드라이브를 한 그러셨구나. 거예요, 드라이브. 예. 네. 식사도 맛있게 하셨고요. 예, 거기 저 뭐 안내하신 분들이 동행하신 분들이 다 그저 그렇게 낭만 드라이브라고 하시는 분이 계셔서 어, 예. 그분이 뭐 그 명소를 다 그저 그쪽에다 뭐 손바닥 보듯이 다 알고 있더라고요. 예. 어저께 그 저 재밌는 걸 알았는데 근데 이제 네. 평소에 참 그 북한강 남한강 쪽을 이제 많이 가보긴 이제 다녀봤잖아요. 예. 근데 어저께 이제 그 양반이 운전하면서 설명을 하는데 북한강은 이 저 북한강 동변하고 서변이 있고 남한강은 북변도로, 그다음에 남한강 남변도로 이런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좀 막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 설명이 북한강은 이 저 종으로 그러니까 종으로 이렇게 흐르고 남한강은 이제 횡으로 흐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머리에 딱 넣으니까 정확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북한강하고 남한강이 이제 오다가 두물머리에서 만나고 합수하고 이제 양수리가 되고 뭐 이런 얘기는 들었는데 그게 이제 북한강은 이렇게 저기 북에서 남으로 흐르고 이게 저 동에서 서로 흐르고 이런 거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남변도로니 북변도로니 뭐 동변도로니 서변도로니 막 이러니까 이게 막 순간적으로 헷갈리더라고요. 예. 어제 정확히 이해를 했네요. 예. 또 그렇게 움직이면서 배우는 게, 이렇게 그 예, 알아가는 게 그게 크더라고요. 예, 저는 이제 예, 학교 다니고 그럴 때는 그렇게 그 지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깜깜했는데, 근데 예, 이제 온라인 모임 하면서 특히 PC 통신 때부터 오프라인을 이제 그 온라인 모임을 하니까 오프라인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음, 보통 반대로 생각하시는데, 예, 오히려 저는 이제 온라인에서 다양한 이게 그 연결이 되니까 예, 모임들에 참여하게 되는 게 심해져서 나중엔 그냥 매일 하다시피 그렇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는 장소가 각각이잖아요. 예, 그리고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그 지도 읽는 거하고 나중에 예, 내비 활용하는 거하고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거에 익숙해지고, 후에 보니까 안 가본 데가 거의 없는 거예요. 정말 예, 많은 데를 예. 가보고 나중에 갔다가 여기 왔던 데인데 이렇게 되는 경우도 되게 많고 그렇게 예. 되더라고요. 그래서 고 원장님 어제 계시는 곳은 예. 그 좀 전에 그 두 강 기준으로 하면 어느 강에 제일 가까우세요? 어느 강이 어느 면에? 그러니까 양평 쪽이니까 남양주 아니에요. 예, 남양주니까 북한강. 예, 그렇죠. 북한강 저기 좌측이죠. 양평 쪽으로 올라가자면 바로 좌측. 음, 그 양평 그 댐 가기 전에 예,
그 양평댐 가기 전에 거기서 이제 좌측으로 들어가면은 바로 그쪽이고 거기서 한 10분, 15분 거리니까. 아, 예. 예, 그러시구나. 북한강 서변도로. 예. 마석이니까 가깝죠. 예. 가보자고 안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그저 지난번에 가르쳐 주신 그 구글 지도 있잖아요. 네, 구글 지도 타임라인 들어가면 타임라인. 이제 어저께 이제 그 동선이 쭉 이렇게 다 나오니까 예, 그래서 볼수록 신기하더라고요. 예, 그 중간에 이렇게 거치는 것까지 세세하게는 안 나오지만 이렇게 네. 딱딱 머물렀던 것들 예, 예, 예. 위주로 해가지고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 네. 적당한 것 같아요. 기억을 되살리거나 네. 특히나 이제 그 구글 포토에 있는 사진이 자동으로 가서 붙잖아요. 예, 예. 그 밑에 찍어 놓은 게 업로드 되면.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기능입니다. 어제 보니까 자동차로 이동한 거리가 58km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전철로 움직인 게 83km. 어유, 예. 제가 이제 부천에서 전철 타고 팔당역까지 간 거거든요. 그리고 아무래도 또 많이 걸으셨을 거 아니에요, 이래저래. 어저께 걸은 게 한 8,000보? 예, 그러시겠어요. 예. 근데 하여튼 뭐 그 팔당역에서 내려서 차 두 예. 대로 이제 7명이 이제 움직인 거니까요. 예, 그 이제 동선의 합이라든지 그다음에 요소 갔던 거라든지 또 이제 그 갔었을 때 그 사진들이 이제 다 붙어 있으니까 예, 나중에 이게 상당히 좋은 참 기능이더라고요. 예. 그 일정을 그 혹시나 활용해야 될 때는 보니까 저도 네. 아내를 이제 봤더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세하게는 안 나오는데 그래서 거기 사진이나 머물렀던 곳에 가서 수정 기능이 거의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렇죠. 사이에 끼워 넣을 수도 있고. 예, 거기에 맞게 이렇게 맞춰 놓으니까 진짜 정확하게 이렇게 그 지역이라든지 이름이라든지 식당 같은 거 뭐 이런 거를 사진하고 같이 매치시켜서 딱 집어넣게 되더라고요. 그럴 때 다 그러지는 않은데 뭐 일정이나 이런 걸 좀 남기고 싶을 때는 들어가 봤더니 그렇게 또 기능이 좋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예. 저는 이렇게 부천 이제 그 저 북부역에 내려가지고 버스를 타기 전에 항상 이제 또 화장실을 다녀온 거예요. 네. 네. 근데 여기 이제 뭐라고 나왔냐면은 부천 다방에 방문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나오는 그거 이제 수정 눌러가지고 뭐 네. 화장실 갔다 왔든지 이제 재밌게 나와 있네. 처음에는 기록 남는 거 가지고 이제 하도 그 신문 방송에서 듣는 게 있고 옆에서 예. 이제 그걸 또 전파하시는 분들이 자꾸 계셔가지고 저도 약간 그 주의를 많이 하는 그런 게 좀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결국 문제 터지는 거는 그 오히려 채팅방들 네. 채팅방에서 많이 터지고 그리고 이런 종류 기록은 보안이 꽤 잘 되고 내가 일부러 열지 않는 한은 네. 문제가 없고 오히려 저는 제 기억을 꽤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기록하고 비교해 보니까 엉망이더라고요. 예, 도저히 쓸 수 없는 수준. 기억은 막 또 스스로 조작도 하고 난리가 아닌 거예요. 근데 이제 있는 기록하고 이렇게 해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야, 안 되겠다. 기록은 무조건 남겨야 되겠구나. 갈수록 그게 이제 저는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 소장님 그 감사일기 보고 계속 언젠가는 하다가 지금 한 그 3주 이상 해보니까 이제는 좀 손에 붙는 것 같아요. 글쎄요. 그래가지고 쓰시더라고요. 예, 또 그거 하다 보면 아무래도 그날 있었던 일이 조금씩 묻어나잖아요. 정리가 되고. 예, 네. 그래서 야 너무 좋다 이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지나간 거 이렇게 봤더니 그 놓치고 있었던 게 다시 기억이 나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전에는 타임라인을 다른 분들하고 소통하는 부분만 크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이제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좀 기록을 이거를 나를 위해서라도 이거는 해야 되겠다. 자기와의 대화죠. 뭐. 예. 그런 생각이 자꾸 이렇게 들더라고요. 구글 태스크 기능은 쓰고 계세요? 구글 태스크. 구글 테스트요? 태스크. 구글 그건 지난번에 가르쳐 주셔가지고 그건 예. 체크하고 그 상태 뭐 기분 좋아요, 행복해요, 뭐 그 누르는 거 있잖아요. 예. 두 가지는 이제 그 등록하기 전에 체크인하고 그 기분 상태. 예. 뭐 우울해요, 뭐 감사해요, 고마워요, 뭐
전문가가 된 기분이에요. 그거 누르는 것도 있잖아요. 아, 구글 태스크는 그거 아닌데. 예? 아, 그거 아니에요? 체크 예. 기능. 체크, 맞아요. 체크는 맞는데, 네. 주로 쓰이는 게, 그, 구글 캘린더는 쓰시잖아요. 안 쓰시나요? 캘린더 잘 안 어, 써요. 화면 조금 공유할까요, 그러면? 예, 예. 예. 아, 지난번에 캘린더에서 한번 그 설명하신 것 같네. 예, 예. 그러면, 지금 구글 캘린더 들어가면 저는 이제 그 우측을 항상 좀 열리게 좀 해놓긴 했는데, 네. 예. 보시면 지금 요게 조금 지금 제게 사양이 낮아갖고 그 미트 하면서 하면은 요게 좀 잘 안 나오는데, 그, 캘린더 오른쪽에 할 일 목록이 쭉 예, 이렇게 예. 뜨잖아요. 네. 예. 그러면 그 목록에서 이제 해야 할 일들을 이런 식으로 관리하는 것, 아까 체크 이야기 하셨는데 요거 이제 아, 이런 네. 식으로 체크해가고 그 다음에 이걸 분류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정시 점검하고 교재 개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쫙 분류해 놓고 쓰고 있는데, 예, 요거를 이게 주소가 매번 들어가서 매뉴얼로 열는 방법도 있고, 요게 어떻게 닫혀 있는 경우가 많냐 하면 들어가면 아예 이렇게 해놓고 쓰시는 경우도 좀 있어요. 예. 이러면 느낌이 없잖아요. 있는지 없는지. 예. 그러시다가 하단 오른쪽 아래 보시면은 이 측면 패널 표시하는 버튼이 있고 요걸 누르면 측면 패널이 이렇게 쭉 나오고, 네. 예. 그 중에서 요 거기 체크 표시 있는 거, 네. 예, 요 체크 표시 있는 태스크 요걸 네. 누르면 요렇게 튀어나오고, 할 일 목록. 예, 요렇게 해서 쓰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능. 왜냐하면은 그 캘린 일정하고 이게 마주 놓고 함께 쓰잖아요. 네. 그리고 구글 태스크가 거기에다가 그 일정 요소가 없을 때는 구글 태스크에 있는데 여기 이 요소에다가 날짜 시간 부분을 가미를 하면 또 캘린더로 들어가잖아요. 와. 그래서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대목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메일과 구글 캘린더, 그 다음에 할 일 목록, 그리고 밑으로 하는 회의 이런 게 구글은 굉장히 연결이 매끄럽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근데 네. 생각보다 구글 태스크를 안 쓰시는 분들도 아주 많은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다른 종이에다 뭐 할 일들을 적는다든가 다른 앱을 따로 쓴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다 하면 이게 분산이 되는 거예요. 일정 관리하고 이게 쪼개져 가지고 나중에 좀 따로 노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예, 그래서 지속하는데 조금 애를 먹는데 이렇게 구글 태스크를 쓰면 기능은 좀 간결해 갖고 아쉬운 느낌이 좀 날 때가 있지만 연동이 잘 되니까 아주 유용하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한번 여쭤봤어요. 쓰고 근데 계신가? 저는 요 지금 그 이 할 일 목록 있잖아요. 예, 예. 그 지난 한 뭐 2년 전에 교육하실 때 예. 요거를 그 앱으로 해가지고 스마트폰 한 화면에다가 그 내 할 일 목록 예, 예. 그걸 위젯.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그 미결 업무 이렇게 치면은 그게 지워지잖아요. 네네. 플러스 눌러서 새로운 그래서 저는 이게 PC로 안 하고 폰으로 그 앱 화면으로 들어가서 예. 폰에서 이제 가끔 가다 그거 이제 체크 이제 해야 될 일, 그다음에 이제 한 거는 지워버리고 그래서 깜빡 뭐 있는 일들이 좀 있잖아요. 예. 그런 거 이제 놓치지 않으려고 이제 내 할 일 목록은 이제 자주 쓰고 있습니다. 아유, 좋습니다. 예, 예. 저는 이게 아주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폰에서 가지고 다니면서도 또 위젯으로 해가지고 예, 예. 유용하게 쓰면서 또 네. 컴퓨터 쪽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캘린더하고 함께 시원스럽게 또 연동해서 쓰고 이렇게 하니까
일에 아주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자기 관리나 이런 쪽에도. 네. 그래서 공 원장님 워낙 시간 잘 쪼개서 쓰시고 부지런하신 거 보고 저는 도구로라도 어떻게 조금 이걸 해봐야 되겠다. 약간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 좀 했습니다. 요거 네. 어저께. 그랬더니 역시 좋더라고요. 예. 그동안도 그냥 보이는 만큼만 조금 썼는데 근데 이제 오늘 하나 조금 더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요게 위에 보면 여기 뒷부분에 주소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캘린더가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오픈 태스크 이퀄 1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 주소가 붙은 상태에서 북마크를 해놓잖아요. 즐겨찾기를. 예. 그러면 그냥 그 구글 캘린더 들어갈 때는 저게 열렸다 닫혔다 좀 그러는데 저 주소를 북마크 해놓고 들어가면 무조건 열려있는 상태거든요. 할 일 목록이. 항상. 근데 네. 저는 요게 닫히면 종종 놓치더라고요. 아. 근데 이렇게 항상 그리고 열기도 귀찮고 근데 이렇게 항상 열린 상태로 쓰는 거 요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쓰실 거면 이렇게 쓰시는 것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어제 그 공원장님 그 타임라인에서 그 댓글 하다 봤는데 그 인천 목사님이신가요? 네네. 목회 이야기 하시고 하시길래 목사님이신가 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아침에도 보고 계실 건데. 늘 시청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댓글도 꼬박꼬박 해주시고 그러셔가지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편하게 쓰시는구나. 조금 여기에서 살짝 조금씩 이렇게 해가시면 참 좋으시겠다. 이런 욕심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제 했었는데 인천이시라고 그러고 또 공원장님이 또 그 종종 뵈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풀리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인천에는 또 그 진재근 선생님도 계시지만 그 김미경 강사님이 굉장히 오랫동안 그 오프라인에서 기초부터 이렇게 계속 이렇게 잘 봐주시고 하면서 아주 오래 교육을 해오셨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맞으시면 거기하고 인연이 되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조금 들고 그래가지고 다음에 한 뵈면 또 말씀드리고. 그리고 필요한 거 있으시면 목회 쪽은 그 목회 쪽에다 이쪽 분야 활용하는 거는 그 최재곤 목사님도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하고 연구해 오신 분야고 저도 좀 그쪽에 관심도 많고 이러니까 언제 그런 주제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도 아니면 지속적으로 이렇게 함께 하나씩 작은 것부터 풀어가는 거 그것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오늘 아침에 그 저희가 그 비전 포럼이라는 데가 있어가지고 금요일 아침에는 그 독서 토론을 한다고 이야기 드렸었잖아요. 전에도 했는데 요즘 그 보고 있는 책이 그 배드 헤빗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습관? 나쁜 습관. 나쁜 습관. 그렇죠. 나쁜 습관인데 이제 기업의 나쁜 습관. 망가지는 기업의 나쁜 습관. 특히나 이렇게 규모 있게 자꾸 성장 잘 하다가 잘 된다 싶었는데 이제 슬슬 꺾이다가 이렇게 정체되거나 꺾이는 그런 기업들의 나쁜 습관 그거를 이렇게 챕터별로 해가지고 하는데 지난주 거는 이야기 드린 것 같고 이번 주 부분은 8장 부분을 했는데요. 그것도 화면 조금 공유하고 이야기 조금 드릴게요. 그래서 이번 주에 했던 부분은 오늘 아침에 했던 부분은 그 영역의식 안에 조직은 아무래도 안에 이제 팀 부문이라든가 팀이라든가 아니면 각 개인 단위 이쪽으로 해서 좀 그 쪼개지는 게 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영역의식 부분이 결국은 내부의 문화 충돌하고 권력 다툼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점점 그 효율을 잡아먹고 그다음에 이제 그 중요한 부분을 놓치게 된다. 그래서 이쪽 증상은 이제 뭐냐면 첫 번째는 이제 의견 차이가 적당히 이제 있고 이게 좋은 토론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근거 자료와 좋은 토론으로 이어져 가지고 빠른 이렇게 그 속도를 발목을 잡지 않고 바른 방향을 잡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제 계속 그 붙들고 늘어지면서 그걸로 시간이 지나가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게 하나의 증상이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뭘 해나가는데 우유부단한 그런 특성들이 이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건데요. 예, 관료주의가 강해지고 그 다음에 나는 내 것만 잘하면 되니까 그 다른 쪽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나는 신경 쓸 거 없어. 조직을 만들면서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한 게 그 점점 이렇게 그 조직을 갉아먹는 그런 요인이다라고 여기서는 이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혼동이 늘어난다. 예, 그래서 서로 간의 정보에 대해서 어두우니까 그것도 이제 그게 그 리더들이 편하거나 중간 관리자들이 편하니까 그냥 모르는 게 차라리 내가 그냥 저기 하는 게 좋아. 이런 의식도 생겨난대요. 예,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서로 혼동해 가지고 나타나는 문제들이 점점 이제 조직이 커질수록 점점 커져간다. 시간이 흐를수록. 예. 이런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침체나 이런 게 발견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없애는 방법으로서 아래쪽에 이제 이렇게 이야기 이제 되는 게 첫 번째가 내부 마케팅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전체 비전을 명확하게 하고 그거에 대해서 자꾸 주지시키고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전체의 비전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장치가 있고 자리도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내부 마케팅을 중요시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보통 바깥 마케팅에 신경을 더 쓰잖아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근데 결국은 우리가 그 밖에서 얻어내는 매출하고 내부에서의 효율적인 운영에 의해서 들어가는 요 부분의 요 차이, 그게 이제 그 수지잖아요. 수입, 들어오는 수입과 지출, 요 차이가 이익이 되는 거. 요게 이제 이익이 되는 건데, 외부 마케팅은 바깥 매출은 늘리지만, 요 방금 이 상태를 놔둔 상태로 조직이 그냥 가면, 내부 마케팅이 없으면, 이 아래쪽에 비용이 결국은 증가하는 폭이 돼가지고, 그 이익은 감소하는, 근데 쉽게 느껴지지는 않는 조직원들이,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내부 마케팅을 중요시하는 거하고 또 하나는 안에 있는 개인들이나 아니면 관리자들이 이제 자꾸 내 조직만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바깥에 대해서 무관심한 걸 오히려 자랑으로 한다는 거죠. 요런 거 포럼도 다니세요? 아니면 외부 분들하고 저기 하세요? 그러면 아유 제가 얼마나 바쁜데요. 저 부서 신경 쓰느라고 그거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점점 자랑처럼 이야기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조직이 망해가는 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바깥에다 시간 안 씁니다. 바깥 사람 안 만나고 바깥 부분 저거 안 합니다. 요 말이 리더가 잘못하면 이게 좋은 소리로 들린대요. 예, 근데 그게 아니고 조직이 점점 이제 그 노쇠해 가고 효율이 떨어져 가는 소리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부서 간에, 부문 간에, 그 다음에 외부의 트렌드라든가 이런 올바른 정보에 계속 접하면서 갈 수 있게 하는 거. 예, 이런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체계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교차 기능 팀이라고 하는 거. 요게 뭐냐면 원래 고정 기능이 있잖아요. 각 개인 담당 업무가 있고 또 팀은 팀별 업무가 있고 이렇게 되는데 근데 서로 간에 커뮤니케이션 하는 자리나 이런 거를 형식적으로 가져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아니라 거의 영구적으로 또 하나의 팀처럼 부문의 리더라든가 중요 책임자들이 하나의 팀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그러니까 안에 들어있는 부문 하나하나도 조직이지만 이 조직을 움직이는 사람들끼리의 당연히 이것도 하나의 팀이잖아요. 근데 이 팀을 대충 본다는 거죠. 근데 요거를 다른 팀보다
더 중요하게 봐야 된다. 그러니까 관리자와 리더의 하나의 팀이 있잖아요. 요거를 중요하게 봐야 된다. 그래서 영구적 교차 기능 팀이라고 여기서는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리더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뭐 또 많이 반발하고 힘들어하고 그럴 때는 그 내부에 있는 중요 담당자들끼리라도 교류를 제대로 하는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안에 보면은 우리가 쉽게 조직을 만들 때 제일 빠지기 쉬운 게 뭐냐면 기능 위주로 조직을 만들고 아니면 지역 단위로 그 다음에 이걸 담당하게 만들고 요거에 많이 빠지기가 쉽대요. 그래서 이게 막 성장하고 확장할 때까지는 이게 꼭 필요한 거지만 시작할 때와 확장할 때까지는 필요한데 나중에 정체가 시작되는 느낌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고객하고 상품 중심, 고객과 상품 중심으로 이걸 조직화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거를 검토를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이걸 보면서 처음에는 큰 조직 위주로 이걸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읽다 보니까 점점 뭔 생각이 드냐면 제 개인 안에서 의사결정을 하거나 가정 안에서 어떤 일을 진행하거나 할 때도 이런 부분을 좀 대입을 해서 좀 신경을 쓰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늘은 아침에 토론했던 거, 책 읽고 그 다음에 토론했던 거 가지고 간단하게 조금 전달을 해봤습니다. 예. 직접 관련이 없으실 수도 있는데 너무 시간을 제가 뺏은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제일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실제로 이제 대기업에서만 이루어지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개인하고 우리 직장 이게 엄청나게 지금 진짜 다 맞는 이야기,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거든요. 실제로 이게 제일 안 되는 게 일단은 먼저 토론이 훈련이 안 돼 있고 토론의 기술이 없어서 토론하자고 하면은 싸우고 끝나. 결국 결론적으로 볼 때 그런 게 많았고 그다음에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두 가지 처음에 이제 문제점 그다음에 이제 대응 방향 이것도 사실은 완전히 똑같은 현실적인 지금 현재 문제거든요. 문제라기보다는 이런 겁니다. 뭐 부서 간에 우리가 부서 해봐야 뭐 진료실하고 행정팀하고 뭐 데스크 뭐 이런 여러 그런 팀들이 있는데 그 팀들이 각자에 대해서 자기 일에는 절대 못 넘어와. 나는 딱 지켜야 되고 다른 부서에 대해서 내가 여기에 속해 있으면 요게 맞아야 되고 딴 부서는 아니고 뭐 예를 든다면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화합이 안 되고 각자를 배려해주고 생각해줄 줄 알아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아쉽고 이제 그 이야기들이 이제 또 토론이나 이런 이야기들이 안 되니까 전부 저한테 이제 각자가 다 올라오는 형태. 그러다 보니까 한쪽 이야기 들어주면 나는 무시한다 생각하고 또 내 말을 안 들어준다 생각하고 그런 문제. 뭐 그러니까 세부적 하나하나 다 따지고 들어가 보면 진짜로 지금 해야 될 일이 현재 우리 직관 내부에서 이런 조절할 때 그게 필요하고 저부터 사실은 이 토론이나 이런 부분에서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조금 뭔가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또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한테 뭔가를 해달라 하고 아니면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저도 제 자신이 그냥 이렇게 쳐버리고 대화가 안 되는 그런 상태. 뭐 보통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말 지혜롭게 좀 잘 어떤 우리 직관에서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는 만큼은 안 될지라도 내에서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능들이 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실무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이야기해 주시니까 너무 좋습니다. 배우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이게 뭐 결국은 뭐 마케터로서의 기본적인 내용하고 이제 다 이제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단지 이제 표현이라든지 뭐 어떤 어휘 이 사용 자체가 좀 이제 틀린 부분일 거라고 보는데 같은 맥락이라고 보는데 제가 이제 이 창업농이나 현장에 나가서 이제
뭐 마케팅 교육이라고 하는 게 제가 뭐 마켓 전문 마케터는 아니잖아요. 단지 이제 기업에서 뭐 도로 이제 부서를 거의 다 30년 동안 이제 돌아다녔으니까 다양한 그 이제 경험들을 있고 그다음에 서로 이제 공감할 수 있고 이제 대화를 나눌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뭐 수없이 봐왔잖아요. 그리고 항상 기업에서의 어떤 문제는 뭐냐면은 제가 30년 근무하면서 한 해도 올해는 진짜 성과도 좋았고 여러분들 열심히 했으니까 상여금도 많이 주고 우리 내년에는 편하게 한번 지내봅시다라고 한 해가 한 해도 없죠. 그냥 그 해가 그냥 죽지 못해 그러니까 이제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거 이제 적자 생존이죠. 실제로는. 그래서 끝까지 살아남아야 된다. 그리고 흔히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마른 수건도 쥐어 짠다라고 하는 표현을 했어요. 결국은 이제 그 부분이 뭐냐면 약간 내부 마케팅에서 실제로 안에 그 세는 비용을 그러니까 이제 공장 같은 경우는 이제 OS를 주로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OS라고 하는 게 정리정돈, 청소, 청결, 생활화인데 그게 뭐 기업의 제휴 현장이든 농업 현장에도 그게 적용이 되고 뭐 치과라든가 병원이라든가 이게 뭐 OS 활동이라는 게 적용이 안 되는 데가 없잖아요. 특히 자기 관리하는데도 정리정돈, 청소, 청결, 생활화가 습관화가 돼 있어야 그게 이제 문화 시민이 되는 거고 뭔가 로스를 줄이고 합리화를 해 나가는 부분인데 결국은 뭐 그 직장생활 한 전체 기간으로 봤을 때는 요체는 그런 것 같아요. 내부 마케팅 안에서 새는 비용을 잡아라. 그리고 마른 수건도 쥐어 짜라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뭐 한두 해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은 조직원들이 이제 그거를 참 그 깊이 있게 받아들이는데 이게 30년 동안 그 계속 그런 식으로 이제 그 경영을 돌리다 보니까 툴만 바꿔지는 거예요. 뭐 TQC에서 저 뭐 ISO로 바뀌고 뭐 여러 가지 식스 시그마로 바뀌고 막 이런 식으로 경영 툴들이 바뀌어 나왔잖아요. 이게 그거 어떤 그 수단과 방법만 바뀌는 부분이고 기본적인 맥락은 다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또 반감을 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마른 수건을 쥐어 짠다라는 거는 이론적으로나 참 맞는 얘기인데 반감을 갖는 그 세력들은 자, 이제 마른 수건을 쥐어 짜면 어떠한 경우가 나오냐면은 원래 취지는 비용을 절감하고 이론도 아껴라. 100만 원을 자기가 기부를 하고 어디한테 누구 하더라도 기부 활동을 하더라도 안에서 새는 이론은 잡아내야 된다는 이제 생각이잖아요. 이게 뭐 어떤 그 조직 이론에서는 맞는 건데 반감 세력에서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그 당시에도 마른 수건을 쥐어 짜면은 결국은 수건이 찢어진다라고 하는 표현을 누군가 했어요. 근데 그 부분도 야 이게 계속 그렇게 조직원들한테 천편 이게 뭐라 같은 얘기를 계속 쭉 하는 것도 뭔가는 이게 부작용이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을 리더들은 강구를 해야 되고 뭔가는 좀 색다른 메뉴를 내놔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게 이제 기업 문화하고도 연관이 되는 부분일 텐데 그런 부분에서의 그걸 느꼈고 특히 이제 또 그 아내 것만 이제 그저 뭐 내가 최고고 우리 조직만 챙긴다. 뭐 바빠서 밖에 세상 돌아가는 거는 잘 챙기질 못한다. 이런 부분들은 그거는 뭐 맞는 얘기죠. 어느 조직이나 그런 경향이 많은데, 근데 아주 조직이 유연성이 있고 뭔가는 좀 창의적인 조직들은 그야말로 끊임없이 벤치마킹하고 밖의 세상을 누군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체가 다 볼 수는 없죠. 근데 그 조직에서 진짜 봐야 될 사람들은 그걸 끊임없이 물어다가 들어와서 자기 조직에다가 직접 도입하는 게 아니고 뭔가는 조직에 맞게 변형을 해서 끌고 나가는 그 지혜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뭐 외부에서 스카우트 해요. 왜냐면 기존에 있는 사람들 가지고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제 외부에서 사람을 또 이렇게 스카우트 해오고 물갈이를 한다든가 그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제 경험으로 봐서는 그게 이제 그룹 차원에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각 저 사업부 본부적으로서 일어나는 것들을 이제 계속 봐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는 저도 이제 귀농을 하신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도 결국은 농업 마케터가 되십시오라고 해서 그 마케터의 기본적인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지금 여기 배드 헤빗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하고 거의 이제 같은 그 항목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용자 친화적, 그러니까 뭐 고객 친화적인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어떤 유통 채널을 어떤 그 개통출하라든가 이런 뭐 그 조직 조합이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해서 매출을 일으키는 그 경영체들은 자기 고객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다양한 그 농장 현실에 맞는 유통 채널들을 대표님들 그 농장 현실에 경영 형실에 맞는 것들을 찾아서 꼭 그 포션이 뭐 5%가 됐든 10%가 됐든 20%가 됐든 어떤 그 직접적인 자기 그 거래를 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진정한 고객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걸 안 하게 되면은 자기 고객이 누군지도 모르고 고객을 모른다는 거는 시장의 흐름을 이제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서 뭔가 어떤 개선점도 찾을 수가 없고 그냥 안주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 그래서는 안 되고 한두 가지라도 맞는 여건에 맞는 어떤 유통 채널을 준비하시고 하십시오라고 하는 거를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그래야 결국 이제 고객 친화적인 그 농업 경영체의 리더가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쭉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20년, 30년 그 명장이다, 뭐 전문가다 해가지고 하시는 그 사장님들 보면은 그런 그 고객 친화적인, 그러니까 생산품을 만들고 농장을 관리하고 이런 쪽에서는 최고예요. 근데 실제로는 자기의 고객하고의 그 어떤 그 대화 자체는 완전히 근절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변화가 그런 분들은 그야말로 뭐 자기가 최고고 남의 얘기는 잘 듣지를 않으려고 그러죠. 그런 부분들을 자꾸만 이제 환기를 시켜드리고 하는데도 그거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뭐 그런 맥락하고 봤을 때는 다 이렇게 같은 그 기본적인 베이스를 깔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그 지난주 이번 주 이거 하다 보니까 전체를 안 읽어보셨으면 그러면 배드빗 한번 보시는 것도 네.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니면은 구글 검색하시면 요약본 정리 좀 네. 잘 돼 있는 거 그런 거 네. PDF로도 있고 그러니까 예. 그걸로라도 이렇게 바쁘시니까 네. 한번 그런 걸로라도 이렇게 좀 보시면 제가 링크 어제 거 제 일지 댓글에가 들어 있거든요. 아, 어제요? 그러니까 그거 PDF 그거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오늘 그 두 분이 고민하셨던 부분들 그 네. 부분에 대한 거에 약간 이렇게 약간 도움이 될 만한 책이 교토세라믹 교세라의 아메바 경영 있잖아요. 네. 예, 그게 이제 뭐 아주 큰 조직에 원래는 맞는 걸로 이렇게 돼 있지만 작은 조직에다가 적절히 이렇게 가져다 쓰실 수 있는 게 두 분 경우에는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메바 경영도 혹시 안 보셨으면 한번 보시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공 원장님 날마다 우리 영상 이거 라이브 해주시잖아요. 네. 그리고 타임라인에 이게 남아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미 알고 계실 것 같긴 한데 표지를 달 수가 있어요. 나중에. 그러니까 파워포인트나 네. 저기로 해가지고 이렇게 겉장 네. 유튜브로 치면 우리 썸네일 있잖아요. 네. 그날 우리가 보통 약간 주제들이 좀 다르고 그러니까 요 썸네일 요거 한 장 이미지 만들어 가지고 그 글에 수정에 들어가면 수정에 들어가서 동영상 수정 쪽 들어가면 썸네일 추가할 수 있는 요걸 업로드할 수 있는 걸 하는데 그럼 겉장이 딱 입혀져요. 그런데 네. 지금 안에 있는 내용들은 굉장히 아침 시간 얘기 들여갖고 애써서 이거 하고 계신데 그냥 보면 사람 얼굴만 이렇게 보통 겉엔 보이잖아요. 그렇죠. 좀 아깝다 생각이 네. 들어가지고 저는 그 표지들을 이렇게 다는 거 어떻게 생각하시나? 할 수 있으면 좋죠. 제가 생각도 못했죠. 필요성을 느끼시면 그러면 서연이나 아니면은 에듀트리에서 그거를 지나간 것까지 조금씩 거슬러 올라가면서라도 살짝 달고 이걸 목록으로 만들어서
목록으로 만들어서 이제 그 그룹이나 외부에다 이렇게 공유하실 수 있게. 네네. 그러니까 표지와 목록. 네. 요거를 좀 활용을 해보시면 분류가 잘 된 목록은 그거 자체로 괜찮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너무 좋은 좋죠. 콘텐츠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럼 아 좋네. 예, 전혀 괜찮은데 생각 안 했습니다. 조금 더 전혀 생각 한 번 더 해보시고 괜찮다 그러시면 그러면 진행하겠습니다. 아니 이거는 뭐 그 뭐지 그 제가 그러니까 아침에도 이렇게 그냥 그 기본 그 내용만 또 다시 올리는 문제 그런 것도 있는데 그거 하는 게 뭐 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게 이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올려놨다는 느낌이 들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올리면 기본적으로 그 뭐라나 작품이 되는 저 결론은 그리고 거기다가 목록들이 쭉 있게 되면 누구라도 쉽게 어떤 거를 볼 수 있는 그런 게 될 것 같아요. 예. 그거는 무조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야, 그러면 바로 우리는 내용이 중요했는데, 우리는 네. 이미 안에 참여했으니까 내용이 중요했는데, 나중에 보시는 분들은 결국 제목과 표지가 큰 그럼. 역할을 하잖아요. 예, 그럼 여기에 내가 시간을 투입할 거냐 말 거냐 네. 결정하는데, 그래서 네네. 저는 필요할 것 같아서요. 네네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11.